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로운 수상교통 시대를 열 한강버스가 건조를 마치고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조감도는 여러 번 발표됐지만 실물은 처음인데요. 12월에는 한강에서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한강버스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올 3월 착수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쌍동선 형태를 갖춘 한강버스는 길이 35.5m, 폭 9.5m, 높이 7.5m입니다. 색상은 흰색 기본 바탕에 파란색을 사용했는데 한강의 색과 빛을 표현했습니다. 탑승 인원은 선원을 포함해 총 199명입니다. 좌석은 베이지색 시트로 3인석씩 4개 구역으로 나눠 배치했습니다. 한강의 풍광과 도심 야경 조망을 위해 통창을 설치했습니다. 또 자전거 거치대는 선박 앞뒤에 휠체어석은 4석이 마련됐습니다. 선체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이고 추진체는 친환경 하이브리드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배터리 화재 발생에 대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뒀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강 버스를 통해서 시민들께는 하나의 대중교통을 제공해드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서울만의 독특한 정취를 선물해드릴 수 있게 된다는 자부심으로. 한강버스 진수식은 지난 25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사천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선박은 안정성 검증을 거친 뒤 12월까지 한강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정식 운항 시 평일 하루 68회, 주말 48회를 운항하고 요금은 3,000원 단일 요금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 새벽 노동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됩니다. 서울시가 26일부터 새벽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민생 맞춤형 교통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합니다. 11월 26일 새벽 3시 30분부터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영등포역까지 운행을 시작합니다. A160번 버스는 기존 160번 노선을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도봉산역과 종로, 공덕, 여의도를 거쳐 영등포역까지 모두 87개 정류소를 경유합니다. 좌석은 모두 22석으로 안전을 위해 입석이 금지되면서 좌석버스처럼 빈자리가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습니다. 승객들은 버스 전면에 부착된 좌석 표식이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통해 탑승 전 좌석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분간 버스 요금은 무료지만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유료화할 예정입니다. 유료화될 경우 요금은 1,200원이 부과됩니다. 시는 앞으로도 새벽 시간대 대중교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계에서 고속터미널, 금천에서 서울역, 은평에서 양재역 등 3개 노선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광진구 화양동에 골목형 상점가가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인근에 건국대가 자리 잡고 있어 권리단길이란 이름까지 붙여졌는데요.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 하나를 두고 나란히 붙어있는 가게들. 450m 도로에 입점해 있는 상점이 155개에 달합니다. 최근 이곳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근에 건국대가 자리 잡고 있어 건리단길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습니다. 저기 앞에는 마세거리로 통하고 있고 여기는 화양 제일시장 그리고 그거를 잇는 어떤 상권을 좀 이어야 될 것 같아서 상인분들이랑 모여서 일단은 뭐 건대 골목형 상점가보다 권리단길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상권을 한번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이처럼 건리단길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진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추석에 15%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상점가로 전통시장으로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화양제일시장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양제일시장이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관계로 같이 연계되어서 권리단길도 성장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광진구는 골목형 상점가 육성을 위해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2,000제곱미터 이하 면적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면적 산정 시 공원과 도로 등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달아 진입 문턱을 낮춘 것. 이에 따라 광진구는 인정시장 7곳, 골목형 상점가 2곳 등 9개의 전통시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마포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와 도서관이 있는 동교동 일부 도로를 김대중길로 명명했습니다. 명명식엔 김대중재단 관계자들과 주민들,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이 함께했습니다. 마포구는 김대중길 지정에 그치지 않고 김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해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경의선 숲길에서 이어지는 여러 갈래 길 중 유독 눈에 띄는 길이 있습니다. 짙은 하늘색 도료가 길을 덮고 있고 그 위엔 고유의 서체로 4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김대중길. 마포구와 김대중재단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와 도서관이 있는 동교동길 234m를 김대중길로 지정했습니다. 마포구 화이팅! 김대중 화이팅! 명명식엔 흔히 동교동계라 불리던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문희상 부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헌신과 고초의 역사가 담긴 곳이고 민주주의를 갈망하던 인사들이 운집하면서 결국 그 결실을 이뤄냈던 곳이라며 김대중길 탄생에 대한 축사를 이어갔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하실 때마다 이 동교동에 웅집하는 모든 국민들의 성원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길은 하나의 대한민국 희망의 길로 되었습니다. 인요한 의원은 김 전 대통령과의 재미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아직 살아있는데 선생님 왜 보복을 안 하십니까? 근데 그 순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활짝 웃으시고 손자 자식 보는 눈으로 인 원장 보복이라는 것은 못 쓴 것이야. 절대 보복하면 안 돼. 명명식에 참석한 이들은 특히 마포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포구가 김대중길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박강수 구청장은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김 전 대통령의 사저는 평화와 민주의 정신이 깃든 문화유산이며 전 국민의 재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영구히 보존하고 잘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김대중 정신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마포구는 김대중 재단과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저 매입과 문화유산 등록 등의 보존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 서울시가 상암평화공원 내에 대관람차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각종 피해를 부르는 원흉이 될 거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 대관람차, 일명 서울링 관련 주민 설명회입니다. 서울링 완공에 따른 경제 효과와 함께 마포 지역에 제공될 혜택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헬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문화적인 기능을 무료로 다 제공할 겁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젊은 분들 놀고 계시다 그러면 저희 제일 먼저 아마 취입시킬 겁니다. 하지만 주민 반응은 차갑습니다. 먼저 대관람차 조성을 추가 소각장 건설을 위한 선심성 행정으로 치부했습니다. 서울시가 마치 이 대관람차를
선심성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 그 관람차를 갖다 놓고 마치 상암동 주민들이 무슨 대단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화가 나고요. 정말 분노합니다. 또 관광객이 상암으로 몰려 대기 환경과 교통 체증 등 각종 피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각장하고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시설이 서울대 관람차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역 주민한테는 해가 됐지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들어옴으로써 이제 주민의 휴식처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민 설명회는 소각장 성퇴의 자리로 급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00톤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대기환경 기준치 그 허용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공해 물질이 배출되는데 소각장 물타기 어떤 공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 영향 평가에 대한 설명에도 요구했습니다. 이해 씨는 법적 절차는 없지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인 설명의 절차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까지 제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서울링은 높이 216m의 대관람차로 2개의 고리가 교차하는 트윈힐 형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6년 착공, 29년 개장 목표입니다. 델라이브 뉴스 이상범입니다. 현황 용적률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인데요. 이를 통해 기준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현저히 떨어졌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서울역 뒤편에 위치한 서계동 일대입니다. 이곳은 과거 적법하게 건립됐지만 이후 제도 변경으로 인해 조례 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진 상황. 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졌던 이곳에 현황 용적률 인정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현황 용적률 인정 제도는 이처럼 조례 용적률 초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현재의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로 인정해 주는 것. 지난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로 도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현황 용적률이 인정되면서 전체 구역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기준 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포인트 완화됐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평균 용적률이 27%포인트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 세대 수는 2,111세대로 58세대 늘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이 평균 3,200여만 원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비 계획안에 따라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임대주택 포함 2,714세대 규모, 최고 39층 단지로 탄생합니다. 최고 40m에 달하는 지형 단차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으로 이동 편의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동서와 남북 녹지 보행로가 교차하는 단지 중앙마당은 주민 휴식 공간과 남산 조망 명소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10년째 방치 중인 성북구 기름뉴타운 기부채납 부지에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섭니다. 성북구는 기름 7단지 공공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열린 성북구 기름일동 현장구청장실. 이 자리에서 성북구는 기름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진척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건물 조성을 위한 설계 공모에 들어갔고 올해 안에 당선작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안이 나오면 이른 시간 안에 착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부터 들어갔고요. 지금 설계 공모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름문화복합체육센터는 기름동 1285의 8번지 일대, 기름 7단지 공공유휴부지에 조성됩니다. 연면적은 8,500제곱미터로 초등학교 운동장 크기입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주민 여가 공간을 조성하며 건물 내에는 키즈 카페와 키움 돌봄센터, 건강실과 체육관 등이 들어섭니다. 아동들을 위한 키즈 카페, 키움 센터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2층은 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거기다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름 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후 10년째 방치 중인 기름 7단지 공공유휴부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 공간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 중화역 사거리의 상습 정체가 해소됐습니다. 우회전 차로가 새로 생긴 건데요. 이번 차로 확장으로 전체적인 교통 상황이 개선됐습니다. 윤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화역 사거리에 우회전 차로가 생겼습니다. 건물을 허문 뒤 새로 지으면서 도로폭을 확장했고 주변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도로폭이 좁다 보니까는 차가 또 막히고 또 복잡하고 한데 지금 여기 넓어지니까는 마음이 확 트이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이번 차로 확장으로 인해 우회전 차량이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점유해 차량 흐름이 방해되던 문제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동안 출퇴근 시간대와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심각한 정체를 겪었던 중화역 사거리의 교통 혼잡 완화가 기대됩니다. 약 2분 30초에서 지체됐던 상황이 1분 30초 미만으로 판단되고요. 보통 신호 한 번이면 차량들이 다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군은 차로 설치 후 남은 유휴 공간에는 대형 화분을 설치해 도시 미관 개선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윤지아입니다. 중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집중 단속 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10곳으로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